자, 영어 독해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책이 좋을까요? 또는 어느 정도의 독해를 해야 됩니까? 난이도는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있잖아요. 물론 난이도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어려우면 접근하기 힘들겠죠. 뭐 너무 쉬우면 아예 도움이 안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난이도로 간다는 것은 책정하기가 되게 모호합니다. 초등학생이 아니고 뭐 중학생이 아니라면, 그래도 고등학교 이상이라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닥치는 대로 하세요예요. 음식 가리지 않고 잘 먹는다는 것은 곧 건강하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독해도 건강하게 하셔야 돼요. 구별하지 말고 닥치는 대로 하셔야 이게 좋은 습관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고고학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고고학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뭐 영화 속의 장면도 떠오를 겁니다. 그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영화 속에 나와서 고고학을 할 일은 없으니까 대학에 학과가 있겠죠. 고고학은요, 물리, 화학, 뭐 그 안에 들어간 재료, 역사 등등 모든 것들이 컨버전스 돼 있어요. 집중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화학과라고 합시다. 우리가 화학과라고 한다면 고고학에 관한 지식을 조금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화학적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우리가 관련해서 연구나 하거나 또 개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방면의 지식을 원합니다. 대학은요, 하나의 지식만이 아니라 좀 더 뛰어난 학생이라면 컨버전스는 기본이에요. 수렴하고 통합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위해서 우리가 영어를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어떤 문자라도 여러분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그게 이제는 고등학생 이상의, 대학생 이상의 지적 능력을 요하는 그러한 지문이 되겠죠. 자, 이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Digging deeper how archaeology works. 자, 깊이 파고든다는 거죠. 땅을 어떻게 고고학은 작동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고학 뭐 이런 이야기라는 건 뭐 당연히 알고 있는 거겠지만, 자, archaeologists should define what an artifact is and isn't. 고고학자는 정의를 내려야 돼요. 무엇이 인공물이고 무엇이 인공물이 아닌가. 그러니까 인공물이라는 것은 art라는 단어가 이제 인간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팩트가 만들었다. 건물도 될 것이고 뭐 일반 뭐 도구도 되겠죠. Quite simply, artifacts make up most of good stuff, the stuff that worth writing a home about from exact excavation or survey. They are things made or altered by human beings. 그렇죠. 아주 심플하게 해보면 이 인공물이라는 것은 메이크업, 우리가 화장할 때 메이크업 한다고 하죠. 일명 이제 부족한 거 채워주고 하는 거죠. 구성하다 뜻이죠. 대부분 가장 많이 구성하는 것은 뭘까요? Good stuff예요. 좋은 것, 좋은 것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다. 이게 뭐예요? 좋은 것이 바로 그 stuff, 그 좋은 것은 바로 worth writing home about. 이게 뭘까요? 이걸 수거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냥 느낌으로 알아두세요. 느낌상 느낌으로. write home about 하면 집에다가 편지를 쓴다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굉장히 자랑할 만하거나 뭔가 특별한 일이 있다는 거거든요. exciting한 일이. 그래서 write home about 하면 집에 편지 쓸 정도로 굉장히 가치가 있는, 자랑할 만한 이런 뜻이에요. 그럼 good stuff는 뭐냐? good stuff는 바로 가치가 있는, 집에 편지를 쓸 정도로 자랑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한다. excavation, 뭐 우리가 땅을 파거나 또는 조사에서 나온 것이 그런 것이다 라는 겁니다. They are things made alter죠. 그것들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는 alter는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바꾸는 겁니다. 형태를 조금 바꿔주는 거. 인간에 의해서 만들거나 또는 뭐 교정되거나 바꿔지거나 뭐 그런 것들이에요. Within this category, we include everything from the earliest stone tools to pottery, weapons, jewelry, clothes, and pretty much everything else portable that humans can make. 자, 이런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로서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거든요. 초기의 돌에서부터, 돌 도구에서 pottery, 우리가 말하는 도자기류 또는 무기, 보석류 또는 옷 또는
pretty much 뭐 거의 모든 그 밖에 portable 운송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포함이 됩니다.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들 중에 만들었던 것 중에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들 중에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Some artifacts, however, and things associated with them can't be moved. 자, 일부 인공물 같은 경우는 그러나 그것들과 관련된 것들, 부속물 같은 거 되겠죠? 인공물 또는 그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부속물 같은 것들은 또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We owe these features. 자, 이것들을 우리 뭐라 부른다? features라고 부른다. 이 단어가 이제 우리에게는 생소한 단어인데요. feature란 말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될 정말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음악을 피처링 한다 때 이 단어가 바로 그거거든요. 피처링 한다는 게 뭐예요? 그 음악에서 어떤 특색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피처란 말은 특색을 넣어주는 거예요. 특색을 이루거나. 그 명사할 때 뭘까요? 피처하면 얼굴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죠? 이목구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목구비. 근데 여기서 뭘까요? 건물의 아키올로지니까 우리 이런 것들을 feature, 바로 특징을 이루는 것들이라고 부른다라고 직역을 해볼게요. 건물 같은 거, 아키올로지 같은 데 건물이라니까요. 얼굴은 이제 코니아 누군 같은 이런 걸로 구별하지만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죠. 이렇게 흔적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건물의 흔적들 이런 것들. 뭐 밑에 이제 초석만 남아 있거나 그러잖아요. 위에 다 없어졌으니까 대부분 다. 이런 것들이 바로 유구라고 하는 특징이에요. 흔적, 남아있는 특징들. 이걸 보고 우리가 이게 도랑이구나, 이게 건물이었구나, 이게 성터였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특징들이죠. 그걸 바로 유구, 우리말 유구라고 하고 영어는 features라고 합니다. 왜 features인지 아시겠죠? 정확히 맞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여튼 우리는 이것들을 features, 어떤 특징적인 것들, 유구라고 한다. Something like this is a feature. 그렇죠? 도랑 같은 것이 바로 feature가 되고요. It is appears made by the human body, but you can't move it without losing it. 자, 그것은 분명 인간이 만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옮길 수는 없어요. 손실하지 않고는. The same goes for doorways, fire pits, stone altars, and the like. 그와 같은 것이 goes for. 자, 그와 같은 것이 간다. 같이 간다. 라는 뜻이니까 뭐 doorway도 뭐 마찬가지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길에 또는 뭐 fire pit, pit하면 pit홀이라고 들어보셨죠? pit홀. 자동차가 이제 홀, 가다가 이제 분표 파여 있는 곳을 pit홀이라고 하죠. pit가 구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doorway나 또는 fire pit, 그러니까 화로 같은 게 되나요? 화구 같은 거, 또는 돌로 되어 있는 altar, 제단. 이건 제단이에요. 이 단어가 좀 헷갈리죠? 아까 바꾸다라는 단어, 이 단어 보이십니까? 이 단어. 발음이 똑같아요. 이 단어하고 altar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 제단이에요. A로 끝나죠. 돌로 된 제단,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이 마찬가지로 여기 속합니다. Sometimes, though, we also call something a feature when we are just not quite sure yet what it is, but we know it's something. 자,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이 어떤 것을 또 feature라고 부르는데요. 유구라고 부르는데 just not quite는 매우죠. sure는 확실한 거죠. not이에요. not sure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치, 이런 거죠. not이니까 확실하진 않아요. 아직은 무엇인지 그게. 그러나 뭔가 something, 뭔가 있어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유구라고 부른다는 거죠. hence 따라서 the archaeologically axiom one stone is stone, two stones is a feature, three stones is a wall. 따라서 이 고고학적인 axiom, 격언 이런 거죠. 고고학적인 격언은 돌이 하나면 돌이 하나인데 두 개 돌이 되면 유구가 되고 세 개 돌이 되면 벽이 된다.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것은 뭐냐면 영어라는 거에 있어서 good stuff 이런 단어들이 잘 모르겠다라고 판단될 때는 실제 뒤에서 설명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 너무 어려워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답은 이 안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쓴 글이 아니에요. 최대한 설명하려고 한 거죠. 근데 독해만 들어가면 사람들은 괴로워해요. 왜? 여기 있는 단어를 모두 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이 마찬가지로 피처란 말도 썼는데 이미 얘기했잖아요. 이것들을 피처라고 부른다 하니까 피처의 특징을 얘기해 줬잖아요. 아, 이렇게 건물에 남아있는 잔재들 얘기하는 거구나. 특징들 얘기하는구나 알 수 있거든요. 이 단어 몇 쓴지도 정확히 알 수가 있지요. 뭐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 있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이 안에서 다 해결된다. 웬만하면 그거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저자는 여러분들에게 고각을 설명하려는 거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굉장히 멋진 분들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하고 친해지면 여러분들 성공한 거예요, 인생. 이런 분들이 아니라 뭐 이렇게 편안하게 일상생활하는 대화하는 분들하고 친한 것보다 이분하고 친하셨다, 이런 사람과 대화를 한다, 굉장히 성공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에 익숙해지셔야 해요. 네, 오늘 여기까지.